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아이를 2명 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적어 보내려고 하니 낯설고 어색하네요. 어린 시절 TV에서 하는 사연 프로는 많이 봤지만 그때는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자기 입으로 자기 얼굴에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치부를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저도 아줌마가 되어가는 건지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마침 저에게도 이곳에 보낼 만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아마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갈등이 계속될 고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 좋은 시어머님을 만나 쿵짝이 잘 맞게 살아가시던데 저는 아쉽게 이번 생에는 그런 시어머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좋으신 시아버님과 남편을 만난 것에 위안을 삼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무례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대학 교수님들이십니다. 보통 교수라 하면 재력과 명예를 둘 다 가졌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리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셨어요. 두 분 다 어려운 형편에서 성장하시며 젊은 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고생을 하며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시죠. 그저 공부하는 게 좋아서 열심히 배워오셨던 부모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교수직을 하시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실 만큼 전공 분야에 대해 진심이셨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어렸을 적부터 늘 공부하시고 배우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절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곤 했습니다. 덕분에 학창 시절 내내 성적도 좋았고 바라던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었죠. 그렇게 좋은 공부 습관을 배웠던 제가 부모님께 배웠던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수직을 가지게 되신 이후에도 어렸을 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시고 늘 근검절약하시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셨는데 늘 아끼고 검소하게 사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도 절약하는 습관을 배웠고 결혼해서 자식들 키우고 사는 지금까지 그 습관을 버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것들이 저희 부모님께 받은 가장 귀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좋은 가치관들을 배웠던 저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후 회사 취직까지 별 문제 없이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저희는 서로 뭐가 제일 좋은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격이나 취향도 잘 어울리며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이였습니다.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어 그런지 싸울 일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별탈 없이 만남을 이어간 저희는 은연중 결혼까지 생각하며 관계를 이어갔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보니 서로 집안에 미리 인사도 드렸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몇 년 안에 결혼을 하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진지한 사이였고 저도 남자친구가 정말 좋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죠. 바로 예비 시어머니셨어요. 신기하게도 어머님은 제가 예상하시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셨어요. 남자친구는 무척 예의 바르고 공중도덕 하나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부모님의 모습도 당연히 남자친구 같을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닮아 성장했으니 자식이 부모를 닮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만나 뵙게 된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와 너무나 다른 성격이셨습니다. 처음 밖에서 어머님만 따로 뵙던 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어머니는 공공장소에서 무척이나 큰 목소리로 떠드셨고 종업원들에게도 무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불평불만이 참 많은 성격이셨죠. 아유, 겉으로만 뻔지르르 하지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구만. 비싸기만 하지 별로 맛도 없네 무슨. 어머니,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그래, 유명한 곳이라 그러더니 그냥 그렇네 뭐.
이러면서 이 돈을 다 받아먹어? 여기 이것 좀 더 갖다 줘요. 아니 여기 돈이 얼마짜린데 반찬을 이렇게 코딱지만큼 내놔? 여기 입이 셋인 거 안 보여? 많이 좀 갖고 와요. 어머니 입에 안 맞으신 거 아니세요? 입에는 별로 안 맞다만 돈 들인 게 있는데 뽕을 뽑아야지. 예, 너도 깨작거리지 말고 팍팍 먹어라. 원래 이런 곳에 와서는 반찬 많이 먹고 가야 하는 거야. 솔직히 그날 시어머니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남자친구는 밖에서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남자친구 역시 그런 어머니가 부끄러운지 고개를 푹 숙이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였던 저는 그런 어머니가 일부러 별 대수롭지 않은 척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하는 건 뭐든지 다 불평불만이셨던 어머님이 그나마 제가 대기업을 다닌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는 남자친구와 만남을 잘 이어가고 있을 때 저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졸업을 앞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부모님처럼 학업을 이어갈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반신반의하며 넣었던 대기업 원서가 덜컥 붙으며 자연스럽게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몇 년 다녀보니 아무래도 회사 생활이 저와 맞는 것 같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직 적응을 못해서 힘든 거라 생각했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힘든 것을 보며 제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저희 부모님처럼 학문에 매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사를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던 것에 비해 막상 다시 학교로 돌아가니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내 체질은 공부인가 싶었고 매일 배우고 연구하는 것들이 모두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서 남자친구 집안에서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내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하던 남자친구를 보고 그 일을 알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제게 미안해하면서 마지못해 이야기를 꺼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집안에서 압박이 상당히 있었다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알게 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이제 들어온 대학원을 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몇 년 더 기다려달라며 직접 찾아가 시부모님을 설득할 생각까지 했었는데 하필 그때 제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네요. 그런 상황에 결국 저는 당장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대학원 생활이겠지만 이제 와서 포기를 하는 것도 너무 아까웠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며 대학원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남편 역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끝까지 대학원을 마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겠다 약속했기에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믿고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다 보니 일을 서둘러야 했고 저희는 하루빨리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일전에 몇 번 뵀었던 사이였고 시댁 쪽에서도 결혼을 바라고 계셨기에 허락을 구하거나 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그때도 시어머니는 제게 불만을 표현하셨어요. 너는 나이도 있는 애가 뭐 한다고 잘 다니던 대기업 때려치고 나와서 학교를 다니니? 내가 그래도 너 마음에 든 게 회사 하나 때문이었는데 이제 애도 생겼는데 남편 혼자 벌어서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저도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돈 꽤 있고요. 어차피 어릴 때는 큰 돈 들어갈 일도 없으니까 당분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아이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길게 한다 그러니? 부모님이 둘 다 교수한다 그러시더니 너도 너희 부모님 따라가고 싶어서 그래? 솔직히 교수 그거 뭐 있냐? 옛날에야 교수들이 알아줬지. 요즘에는 시켜줘도 안 한다 그러더라. 명예니 지위니 가져서 뭐하니? 결국 돈 못 벌면 말짱 꽝 아니야. 바쁘기만 바쁘고 별로 좋은 것도 없다더구만. 너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 애까지 어떻게 키우겠니? 어머니, 근데 말씀이 조금 이상하시네요. 지금 저희 부모님 무시하시는 건가요?
어머니 말씀대로 교수에서 큰돈 만지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돈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돈 못 벌면 직업도 아니라 생각하세요? 저희 부모님 자부심 가지고 일하시는데 이런 말씀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오빠가 살림이나 육아 도와주기로 했고 저도 학업 병행하면서 최선 다할 거예요. 아직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못 보셨으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괜히 섭섭해지려고 그러네요? 아니 내가 뭘 또 사돈을 무시했다고 그러니? 교수님들 명망 있으신 거 알지. 나는 그냥 너가 걱정돼서 그 어려운 거 하겠다고 하니까 힘들까봐 말이야. 게다가 살림도 남편이 아무리 도와줘도 애는 결국 엄마를 찾는데 애 보랴 공부하랴 너 고생이 이만저만이겠니? 시어머니가 대화 중에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듯한 얘기에 제가 성격상 한마디를 했더니 당황해 하시면서 그래도 진심은 아니신 건지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런 의도가 아니시라 하시기에 저는 설마 정말 무시하시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하며 그냥 좋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임신까지 해서 결혼을 앞둔 마당에 굳이 더 분란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었죠. 상견례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불안했어요. 저번에 말을 나누면서 알게 된 어머님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남자친구에게도 긴장을 풀지 말라며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머님을 오해한 것이 맞았는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세 분은 분위기 좋게 웃고 즐기고 있는데 어머님께서만 연신 물을 마시면서 대화에 참여하시지 않았어요. 걱정과는 정반대인 상황에 당황했던 건 저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이 마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오히려 어머님께서 아무런 말씀 안 하셔서 언제 터질까 조마조마했잖아. 그러게 나도 처음에는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우리 엄마가 있는 줄도 모르겠더라. 근데 어머님 어제 왜 그러신 거지? 혹시 진심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거는 아니겠지? 아니면 다른 분들 앞에서는 원래 그렇게 행동하시나? 나는 좀 알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사실 콤플렉스가 있거든. 학력 콤플렉스. 공부를 못하실 형편은 아니셨는데 여자라서 차별받으신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학업에 관심이 없었다고 들었어. 아버지 말로는 엄마 젊었을 적에는 노는 학생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나 어릴 적에도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 앞에서는 쩔쩔맨 적이 많았어. 나도 나중에 아버지께 들어서 알게 됐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흉도 말 못하셔. 정말? 설마 그래서 내가 대학원 가는 것도 반대하시는 건가? 그걸 왜 이제 말해? 앞으로는 엄청 조심해야겠다. 생각 없이 말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 남자친구가 한 번도 어머님에 대한 콤플렉스를 이야기하지 않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사업체를 이끌고 오시는 아버님께서 대학을 나오셨기에 같은 나이에 어머님을 대학에서 만났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고학력자 앞에서는 말까지 조심한다는 말에 오히려 제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쓸 때는 아낌없이 쓰시는 부모님께서는 시댁 어른들에게 저를 잘 부탁하는 마음으로 예물과 예단을 섭섭치 않게 해주셨어요. 덕분에 무력이 많으신 어머님의 입이 귀에 걸리셨죠. 아유, 사돈들께서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이렇게까지 해오신다니? 돌려보낼 수 없어 받기야 받겠지만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 내 마음이 편치가 않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거니까 어머님께서 좋아하셨다고 전하면 더 기뻐하실 거예요. 나름 부모님 두 분 모두 이름 있는 대학의 전임 교수이셨고 아빠의 경우 사회 이사까지 맡고 계셨는데 학문을 탐구하는 학자라는 말에 무엇인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건지 아니면 평소 겉으로 보이는 차림 때문인지 몰라도 저희 집 형편을 한참 밑으로 보시더라고요.
굳이 부모님의 수입과 저희 집 재산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성격이나 생활 패턴도 달라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으니 말이죠. 그때까지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급하게 한 결혼이었지만 남편과 하는 결혼 생활은 즐겁기만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까지는 크게 불편한 것도 모른 채 신혼 생활을 즐기게 되었죠. 물론 임신을 한 상태로 대학원을 다닌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첫 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는 탓에 주변 동기들의 도움과 교수님의 배려를 받으며 다니다 보니 적응을 하게 되었고 최대한 대학원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학기를 마치고 첫째 아이 지혜를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은 휴학을 하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저와 남편을 반반씩 닮은 아이를 키우는 행복에 빠져 애써 들어가게 된 대학원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과 제 자아 실현에 대해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못되고 이기적인 엄마가 된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제 옆에 있는 엄마를 생각하니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엄마와 같이 해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아이에게 떳떳하고 가정과 일,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포기보다는 용기를 주었기에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하게 되었죠. 학업과 논문으로 정말 바쁜 생활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며느리 도리를 다 해야 했고 시부모님과 부모님 두 집안을 챙겨야 했어요. 엄마와 며느리라는 무게감이 이렇게 무거운 줄은 이전에는 몰랐어요. 몸과 정신은 부서져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모든 부분에 잘 해나가고 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제가 측은하기보다는 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 공부는 잘 되어 가니? 네, 그 남편이 신경 써주는 덕분에 힘들지만 제법 성적도 좋고 잘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우리 우석이가 받아야 하는 걸 네가 받는구나. 너는 시댁이랑 남편 복도 많다.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아를 도맡아 하는 것도 아니고 너처럼 좋은 환경에서 사는 아내가 몇이나 있겠냐? 겨우 공부만 해서 뭐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낭비하는 건데 내가 어쩔 수 있나? 아들 새끼가 그 고생이 좋다고 하는 걸. 물론 남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도와주는 거는 사실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의 식사를 안 챙기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에 소홀했던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제 가사 분담을 후하게 쳐준다고 해도 6대 4는 되었어요. 그것 외에도 어머님께서는 아직 박사 학위도 받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교수가 되지 않았다면서 별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너는 아직도 교수가 안 된 거냐? 드라마 보면 네 나이대 사람들이 교수를 하던데. 그건 드라마라서 그렇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2, 3년 늦은 편이기도 하고 빨라도 제 나이에는 교수 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에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면 집에서 애나 보고 있지. 쓰잘데기 없는 공부를 한답시고 교수 되지도 못하면서. 으이그. 도대체 교수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박사 학위가 있어도 정식 교수가 되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인데 말이죠. 매번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제 말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으셨던 어머님이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어머님의 무력이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형편도 넉넉했던 분이 욕심을 줄이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예, 이거 어떠니? 이게 신상백이라는데 예쁜 것 같아? 글쎄요, 저는 가방에 관심이 없어서요. 근데 이런 건 20대 애들이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글자도 써있고 형광색인데. 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감이 떨어져? 이게 요즘 패션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완전 핫한 백이야. 아이돌 애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젊은 애들 노려서 그런지 가격도 브랜드에 비하며 저렴한 편인데 사줄 사람이 없네.
이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이 돈이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품백 정도는 턱턱 사준다고 하는데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요. 쓰잘데기 없는 그놈의 공부만 하는 며느리를 둬서.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도 할 수 있고 한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럽다는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도 남편도 나름 한다고 했었어요. 어머님이 원하는 횟수만큼은 아니었지만 적금으로 모은 돈으로 특별히 어머님만큼은 명품 지갑이나 스카프 등을 선물하긴 했습니다. 스카프 하나가 돈 100만 원인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가격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선물을 부담스럽다며 받지도 않으시는데 어머님께서만 매번 더 비싸고 화려한 선물을 원하셨죠. 다른 부모님의 경우 기대하지 않은 선물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시면서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명품만 검색해서 보니 그 무력이 쉽사리 가라앉겠나요? 매일 불평불만이 가득했죠. 나이와 상관없이 유행이라면 유명인이 들었다 하면 저희를 닥달하는 바람에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불만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틈틈이 친정 부모님과 제가 사정이 안 되는 날에는 지혜를 돌봐주시기도 했고 남편의 배려와 도움을 받으면서 학업을 하고 있는 저였으니 말이죠. 거기다 아직 어린 아이를 제가 맡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 그걸로 저를 탓하더라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싫든 좋든 그 부분에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어서 그런지 시모의 욕심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그와 함께 저에게 날이 선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과정,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셨죠. 그것도 직업을 비하하시면서까지요. 그나마 제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 자주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는 스트레스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아이 하나 낳아 잘 키우는 사람도 많은데 시모는 굳이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며 저를 달달 볶았습니다. 그 이유도 어이가 없게 첫째가 딸이라는 이유였어요. 보릿고개 시절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아들을 보려고 애를 낳으라니 거기다 시아버님께서도 요즘 같은 세상에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어디 있냐며 힘든 임신 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모의 속마음은 알 수 없었지만 박사과정 밟으며 바쁜 저에게 일부러 임신해서 아이나 돌보고 집에 눌러 앉으라는 듯 느껴졌습니다. 너는 환경에도 관심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해서 배울 만큼 배웠다는 애가 애국할 생각은 안 하니? 네? 애국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나라가 애가 없어서 지금 문제잖니. 그런데 너처럼 배운 아이가 애를 안 낳아서 되겠어? 애를 애국하려고 낳아요? 그이나 저나 아직 둘째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지혜 키우는 거로도 만족하고요. 아버님도 낳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어머님께서 왜 그러세요? 지혜 저거 여자애가 다 커서 뭐 하겠니? 지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그 집으로 시집 가면 끝인데 우리 제사 모실 사람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지혜 저것도 애기니까 귀여운 거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걔집 애들 키워서 덕 보는 거 하나 없다? 쓸모가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우리 제사 지내줄 남자아이를 낳아줘야 할 거 아니야. 애국도 하고 너 공부 좀 하고 배웠다고 다른 사람 말 가볍게 듣지 마라. 공부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애 앞에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공부 얘기는 또 왜 하시고요? 어쨌든 저랑 그 사람 남자아이 낳으려고 하는 임신은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남아선호 사상에 빠져서 사세요. 어머님, 21세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머님 두 눈으로 보시라고요. 보릿고개 세대도 아니시고 이제 겨우 50대이신 분께서 어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는지, 거기다 손녀가 뻔히 앞에 있는 상황에 쓸모가 없다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게
친할머니가 할 소린가 싶었습니다. 괜히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설령 임신은 하더라도 꼭 딸이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손녀 덕볼 일 없다고 했으니 시아버님만 챙기면 저희가 더 편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에 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모가 목을 놓아 부르던 남자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죠. 첫째 지혜 때보다 바쁘고 중요한 시기라 걱정도 많았지만 다행히 뱃속의 아기는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지 얌전하게 별다른 문제 없이 10달을 참아주었어요. 아이가 도와준 것도 있었지만 지도 교수님과 동료들의 배려로 출산 막달까지 연구와 논문을 손에 놓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고, 출산이 임박해서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박사 과정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서도 얼마간은 몸조리를 하면서 지냈지만 워낙 바쁘고 급했던 상황이라 첫째 때보다 이르게 몸조리를 마치고 곧장 연구실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지냈는지 직접 경험을 해보신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 둘째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셔서 일에 빠르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건지 벌써 둘째 석호에 돌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두 사람 모두 허례허식을 좋아하지 않아 첫째 지혜 돌 때도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선물과 덕담을 주고받는 정도로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둘째에 돌 때도 비슷하게 하려고 했죠. 거기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이라 더욱더 간결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돌잔치가 영아 사망률이 높아 1년을 넘은 아이한테 축하와 함께 무병장수를 기원해 주는 건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굳이 큰 돈을 쓰면서 낯선 환경에 아이가 불편할 자리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가족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식당을 알아보느라 고생을 하는 도중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너희 다다음 달에 우리 석호 돌잔치는 어디로 하기로 했니? 친척분들께서 서울지리가 익숙치 않으시니까 이왕이면 역 근처로 잡아라. 어차피 우리야 서울 안에서 돈다고 하지만 어른들은 불편하시잖니. 돌잔치요? 어머님, 지혜 돌 때도 저희 가족끼리 식사하는 정도로 했잖아요. 이번에도 저희는 그럴 생각인데. 뭐? 그때랑 지금이 같아? 그때는 네가 바쁘기도 했고 지혜 걔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내가 배려해준 거지. 석호는 남자애라서 그런가 애가 활동적이고 사람을 좋아해서 돌잔치를 해도 문제 없을 거다. 그리고 친척 어르신들께도 우리 석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여드려야지. 그러니까 가격이 나가도 우리 석호 빛날 수 있는 곳으로 잡고 무조건 역 근처로. 알겠지? 구구절절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분명히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낯은 석호가 더 많이 가렸고 시간은 대학원을 마쳤던 첫째 지혜 돌 때가 더 여유로웠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는데 이미 충분히 낮에 시달렸는지 돌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더군요. 남편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손자에 대한 과한 집착을 가진 시모를 너무 쉽게 봤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꼭 돌잔치는 해야겠다며 박박 우기는 탓에 몇 날 며칠을 시달리게 되었고 꾀병으로 알아눕기까지 하는 바람에 결국 돌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다른 것을 떠나 똑같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누구는 돌잔치를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것이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둘째 석호의 돌잔치를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지혜도 궁금증이 생겼나 봐요. 저희에게 물어보더군요. 엄마, 지혜도 돌잔치 했어? 근데 나는 왜 기억이 나지 않아? 지혜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돌잔치 같은 거 한 기억이 없어. 지혜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줬어. 여기 사진도 있지? 저번에 석호 돌잔치 할 곳은 엄청 밝고 큰 곳이잖아. 나는 왜 어두워? 사람들도 없고 석호 돌잔치 때 사람들 많이 온다고 했어, 할머니가.
지혜는 첫째여서 엄마랑 아빠가 돌잔치를 하는데 서툴렀나 봐. 우리 지혜 많이 서운하면 엄마랑 아빠가 이번 일만 끝나고 선물도 주고 재밌는 곳도 데려가 줄게. 그래도 서운해?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했다가는 오해만 쌓일 테니까요. 솔직하게 말을 해주는 대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섭섭하지 않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대놓고는 아니었지만 은연중에 시모가 자신과 동생을 차별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지혜는 이번 일도 그와 결부짓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할머니 때문이지 라는 말과 함께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아휴, 제 속은 얼마나 쓰리던지 그 작은 아이가 벌써부터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아는 듯한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시모는 다가오는 돌잔치에 신이 나 있었죠. 어느덧 석호의 돌잔치 당일이 되었고 시모가 바랬던 것처럼 성대한 규모의 장소에서 수많은 친척과 지인분들을 맞으며 잔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이 귀에 걸린 시모와 달리 저와 남편을 포함해 아이 둘 모두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아는 사람은 전부 긁어 모아온 이유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낯선 손길이 부담스러웠는지 이미 석호는 울음 터진 상황이었고 그런 아이를 교대로 달래며 책임져야 했던 건 부모인 저희였습니다. 잔치의 당사자를 포함해 저희 모두 진이 빠진 가운데 시모의 잔칫날인지 혼자서만 기뻐서 힘이 펄펄 나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점잖게 있어 보라고 말려도 보셨지만 소용이 없었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우리 가족 모두 당연하게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시모 혼자 돋보이겠다고 흰색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식장 밖으로 나올 때는 멋을 부린다며 코트까지 입고 나와 하객분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앞에 있는 아빠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시아버님과 남편도 같았을 겁니다. 식장에서 대여해주는 한복을 입으라고 시모를 등 떠밀었지만 꿈쩍하지 않고 뻔뻔하게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돌잔치가 시작되자 시모는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듯 진행하는 분 옆에 앉아 여러 번 마이크를 뺏어 들고 돌잔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돌잔치가 이어가고 있을 때 저희 엄마께서 학회를 마치시고 돌잔치 식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도 아빠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몰랐는데 엄마께서 입은 옷이 시모와 같은 옷이었어요.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엄마와는 편한 옷차림으로만 만나다 보니 깜빡하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도 시모와 똑같은 디자인의 브랜드인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회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 젊은 시절 큰맘 먹고 구입하게 된 유일한 명품 옷이었죠. 특별한 날이면 그 옷만 입으셨던 엄마여서 학회가 끝난 오늘도 그 옷을 입고 오신 겁니다. 미안. 내가 너무 늦었지? 마치고 바로 왔는데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차가 너무 막히더라. 여보, 한복 줘요. 갈아입고 오게. 다행히 한복을 준비하셔서 옷을 금방 갈아입고 오셨지만 이미 시모의 눈에 포착이 된 후였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저희 엄마가 같은 옷을 입고 온 것에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표정이었어요. 길어봤자 5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서 잠시 시선이 빼앗긴 것 때문에 불만 섞인 표정이었죠. 어쩌겠나 싶어서 시모의 기분을 모른 채 하면서 돌잔치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돌잡이를 하고 가족 사진을 찍은 뒤 하객들 경품을 추천하는 시간이 되었고 진행자분께서 하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진행을 하고 있었죠. 아직까지 기분이 풀리지 않았던 시모는 저희 엄마께 들으라는 소리인지 헛소리를 내뱉었어요. 사부인, 아휴, 아무리 다른 분들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급 떨어지게 가짜를 입고 오세요? 마땅히 입을 옷이 없으시면 제게 빌려달라고 하시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나요? 사부인이 아무리 진품과 비슷한 가짜를 입어도 티가 다 난다는 말이에요. 원래 입으신 것처럼 수수하시게 학자처럼 입고 다니세요. 에휴,
나 참, 어디서 비슷한 옷을 구한 건지. 듣다 못한 제가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는 순간 엄마가 저를 저지하더군요. 괜한 큰 소리 내지 말라는 눈짓으로 제가 억지로 참으려고 한 순간 시모의 말을 듣고 잠에서 깬 첫째 딸 지혜가 시모의 말을 이어가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 대가리에 꼬부랑 글씨만 많이 들어서 뭐해? 돈 없어서 그지같이 살고 입는 거 먹는 거 나만도 못하는데. 마치 몇 번이고 들어 외운 듯이 숨도 고르지 않고 술술 내뱉는 말에 일가족 모두 얼음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분명 지혜가 내뱉는 말이 우리 부모님을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지혜를 붙잡고 그 말을 듣게 된 경위를 물어보게 되었어요. 지혜야, 너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 누가 말해준 거야? 응? 할머니가 맨날 하는 말인데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 대가리에 꼬부랑이가 많대. 근데 그 꼬부랑이 아무 쓸모 없어. 할머니가 말하는데 돈이 짱이래, 짱. 이거 말고도 할머니가 하는 말 많은데 내가 말해볼까? 아니 얘가 여기 와서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래? 내가 밖에 나가서 상태를 좀 볼 테니까 너희는 돌잔치 자리 마저 지키고 있어라. 무슨 말씀이세요? 애가 말하는 거 다 들어봐야죠. 찔리는 게 없으시면 더는 방해하지 마세요. 지혜야, 괜찮아. 엄마한테 말해봐. 그리고 나서 지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도저히 6살 배기가 말할 수 있는, 아니 알아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혜의 말이 길어지자 시모를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충격이었기 때문이었죠. 말을 듣는 중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딸, 우리 부모님까지 욕을 하다니 저는 눈에 들어오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채고는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더 악바리들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10시간 넘게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악바리 근성으로 가족들의 만류에도 머리채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우석아, 얘 좀 말려봐. 빨리 말려보라고. 내 머리 다 쥐어뜯어 놓겠어. 진짜 보자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무시받을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뭔데 우리 부모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우리 딸은 왜 차별하는 건데? 어머님도 여자면서 어머님이야말로 여자라서 못 배우고 차별받았다면서요? 그러면 밑에 세대 아이들한테는 그러지 말았어야죠. 한바탕 소동에 하객들까지 몰려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정말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시모 입에서 답을 듣고 싶더라고요. 겨우 시아버님께서 중재를 하셔서 시모의 머리채를 놓게 되었지만 좀처럼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잡으시는 아버님을 보며 혼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덤벼든 저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시모를 혼내시더라고요. 내가 당신 이런 날 한 번은 올 줄 알았어. 그나마 상대가 며느리인 걸 다행인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었어 봐. 겨우 머리카락으로 끝났을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사람들 다 모인 날 창피당하니까 만족스러워. 이제 좀 살 것 같아. 내가 전부터 열등감 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무시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지. 말자야, 너 정말 언제 정신 차릴래? 이름 바꾸고 브랜드 옷 입으면 뭐가 바뀌니? 네 인성을 바꿔야지. 내가 사람들 있어서 이만한다만 집에 들어가서 한번 보자. 앞으로 내 통장에서 돈 10원도 못 꺼냈을 줄 알아. 시모는 아버님께 끌려가듯 식장을 빠져나가게 되었고 그 소동으로 돌잔치는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동을 벌이게 된 것도 부모님께 죄송했지만 다른 것보다 시모에게 무시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무척이나 미안했습니다. 괜찮아, 혜연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사람들 다 뒤에서 한마디씩 하고는 해. 애랑 지내다 보면 앞에서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아니면 된 거지. 마음에 두고 있을 필요 있니? 너도 내일부터 또 고생해야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들어가 봐. 정서방,
청서방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혜연이랑 우리 똥강아지들 잘 좀 봐줘. 그럼 우리 먼저 들어가 보겠네. 나오지들 말고 얼른 집으로 가. 분명 처음 당하는 푸대접에 기분이 나쁘셨을 텐데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면서 저희 걱정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의 행동에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영 마음이 불편한 게 임신을 했을 때보다 일하는 데 집중이 되지 않더군요. 잘못은 시모가 했는데 불편한 마음은 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 도돌이표처럼 또 화가 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제서야 시모가 잘못을 구하며 연락이 왔어요.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군요. 당연히 사과는 받아야 할 것 같아 그러시라고 했는데 오히려 부모님께서 사과를 받기를 거절하셨나 봅니다. 나중에 알기로 몇 번이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고 듣게 되었어요. 이후 저와 딸에게도 잘못을 구하는 시모의 사과를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마당에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아버님께 얼마나 혼이 난 건지 조금은 정신을 차린 모습으로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입에 담으실 때마다 극존칭을 했고 기념일 때문에 양가 부모님께서 만나실 때도 의식적으로 예의를 차리며 저희 부모님 비위를 맞추더군요.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시모가 마음속 깊이까지 변했을 거라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저희가 생활하는데 더는 이전과 같은 잡음을 만들지 않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조금은 정신 차린 시모 덕분에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시댁 눈치 보면서 일하시는 워킹맘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일과 가정 모두 잘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